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날이었는데 좀 걸리적거리는 게 많았죠.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시작이 되고 또 톤이 좀 세지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화요일에 이제 양측에서 만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이게 만약에 결론이 안 나고 질질 시간 끌다가 미국 정말 디폴트 되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감, 공포감이 좀 있습니다. 2011년도 워낙 하도 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좀 일부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물가가 좀 잡힌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나왔던 미시건대 관련된 데이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짝밖에 안 빠졌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011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년도까지 물가가 5%, 4%가 넘어간다고?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년도까지 안 내릴 수도 있잖아. 이런 부담이 좀 있죠. 그래서 해외 쪽 재료가 좀 부담으로 넘어온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CFD 계좌 거래한 거 3,400개 전수조사 한다. 여기에 이제 어떤 작전이 개입되어 있다든가 이상한 거 돋보기 검사하듯이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온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돌발적으로 지난번 8종목이 전부가 아닐 거잖아요. 제가 봐도 여러 종목이 더 여기에 툭툭 튀어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코스닥이 어쩌면 지뢰밭이 될지도 몰라. 이런 어떤 걱정거리가 좀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장 초반에 에코프로가 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에코프로 노이즈가 계속 있었는데 재료들 뉴스가 오늘 이런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매도할 시간 더 오르긴 힘들 것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초반에 고전을 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뉴스가 항상 반대예요. 오히려 이런 뉴스가 집중적으로 나올 때는 이게 바닥이 1차적으로 바닥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침에 이런 뉴스들 때문에 험악했지만 뒷부분에 이제 낙폭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변동성.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자공시에서 제가 이제 이 시각 현재 기준으로 따온 건데 공시가 1,300개씩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실적 발표가 쏟아지다 보니까 실적 발표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 빠지는 종목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또 이제 종목들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뉴스라든가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시장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좀 대형주를 좀 관점으로 좀 보면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월봉인데 잘 보시면 지금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난달 올라간 거를 그대로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시초가하고 지금 주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붙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50만 원 정도까지 깨지는 그런 시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인 게 지난달 올라간 거를 상승폭을 보름 만에 다 내준 게 됐거든요. 그리고 50만 원이다라는 상징적인 주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투자들이 이 정도 내주면 바닥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할 만한 자리거든요. 만약에 이게 깨지면 그 전달 양봉의 절반, 그러니까 30만 원, 그러니까 40만 원. 40만 원이 그 다음 중요한 지지선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10만 원 또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서 방어선이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 기대감이 오늘 그나마 좀 낙폭을 제법 줄이면서 마감이 된 겁니다. 이후에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6만 3천 원 전후에서 튕겨서 올라갔었는데 이번 달도 어제 오늘 보면 캔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음봉 맞고 두 주 또 이제 이틀 6만 3천 원 부근에서 이틀 양봉 나오고 종가 보면은 여기서 딱 봐도 이제 5일선 밑에서 딱 끝나고 이런 형태가 됐잖아요. 거의 쌍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장이 이 위치로 또 올라가나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는 66,500원 요 부근까지 또 전진하게 되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에코프로 양쪽의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군들이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라는 기대감도 섞여 있다 보니까 지수가 터무니없이 빠지지 않고 뒷부분에는 좀 낙폭을 줄이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를 되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매도 합의 이제 4조 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장 참여를 좀 줄이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좀 매도를 했죠. 그리고 선물은 또 투기적으로 들어왔는데 종목을 보면 순매수 삼성전자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3일 연달아 매도를 해서 올해 들어서 4일 연속 매도는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중요하다. 근데 일단 이틀 연속 다시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매도한 금액하고 삼성전자 매수한 금액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냥 사던 종목 그냥 좀 마저 사는 정도고 그 아랫단이 중요한데 2차 전지 부류를 또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게 좀 특징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ETF가 이제
순매수 상단의 포진에 있다라는 거는 좀 매매를 되게 조심스럽게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가운데 네이버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동차도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동반 매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역시 하이닉스는 매도 쪽에 좀 뿌려놨고, 기관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매도 쪽에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외국인들 코스닥 같은 경우는 LNF를 매도를 했는데 에코프로는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이제 게임주가 일부 좀 들어가 있는 게 제 특징이었고요.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판 날이라서 특징적으로 매수할 때 어떤 업종을 샀다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기관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장에서는. 근데 빅3가 전부 다 2차 전지로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50만 원 지난달 올라간 거 내준 거 이게 추세로 여기다 돌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쯤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분석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그 외에 게임주들이 좀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좀 기관 투자들은 특징. 근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업종 전체를 사들인다든가 뭐 그런 움직임이 뭐 확연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부채 한도 협상인데 이제 목소리가 커질수록 아 이제 해결할 때가 됐구나, 타협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타협이 임시로 연장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타결하는 거일 수도 있고 한데 막 결렬될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뉴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조금씩 합의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 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뉴스가 험악할 거니까 이제 투자들의 겁도 그만큼 좀 올라가겠죠. 근데 이면도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 지역은행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좁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한 1, 2% 정도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지, 이게 막 올라가도 막 5% 이상 올라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이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은행이 뉴스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완만한 변동성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8조 원 샀고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런 자동차를 묶어서 한 2조 원 샀거든요. 그러니까 10조 원을 올해 수출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어떤 바닥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 지금, 그리고 이제 얘 샀으니 쟤도 사야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도 같이 좀 사주고 뭐 화학주도 좀 더 사주고 이런 구도가 좀 돼주면 아 이게 이후에 좀 시장이 다시 치고 나가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어서 이게 실제로 되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늘 뭐 조선, 금융, 곡물, 뭐 타이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뭐 아주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 이게 제가 이제 요 얘기부터 드릴게요. 반등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시각에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CPI보다 높거든요. 그럼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기는 쉽진 않습니다. 예, 물론 뭐 엄청나게 그거보다 더 높이 올라간 사례가 없진 않은데 보통 이제 기준금리가 CPI보다 높게 가 있으면 금리 인상이 더 되기는 쉽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달에 CPI가 4.9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그 낮아지기 시작한 거고, 다음 달에 발표되는 숫자에서 만약에 한 4% 중반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연내 인하까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차 반등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미국은 정말 금리 인상 안 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감이 유지가 되는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쯤 되면 제가 또 보여드리는 차트 ADR. 예, 코스닥이 75 밑으로 가면 과매도. 근데 오늘 71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 과매도권으로 내려왔고, 코스피는 제가 지금은 81인데 순간 제가 캡처를 했어요. 예, 코스피는 80, 코스닥은 75가 과매도인데 코스피가 오늘 오전에 79.89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선 거예요, 오늘 코스피가. 그러니까 뒤에 플러스까지 돌렸는데 오늘 장중에 79.89, 그러니까 80 이하로 가서 코스피가 과매도 딱 찍고 거기서 올라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부터는 상승 종목 수를 늘릴 만한 이제 그런 구간으로 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올라간다라는 측면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도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됐을 때 상승 종목, 이건 지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지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메인이 될 거냐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가 다시 잡을까, 뭐 반도체가 갈까, 게임이 갈까, 제약이 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지금 뭐 시장이 뭐 아유 CFD 겁나 2차전지 겁나 이런 관점보다는 어떤 쪽에 치고 나가는지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면 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좀 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기준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또 유튜브에서 또 계속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에 보시면 고릴라 리서치에서 이제 보시면 이런 어떤 데이터들 저희가 자료들 올리고 오늘 시장 아침에 확 빠질 때 제가 이게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올려드리니까 많이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에 많이 노출된다고 하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